경찰이야 이 말이야. 빨리 붙여요. 경찰관들, 당신들도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어디 윤석열이 그러면 남녀를 죽였잖아요. 내란 범죄에 가담했던 장성들, 전 국방부 장관들, 경찰청장 모두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그걸 지시한 수배 윤석열만이 불구속 상태입니다. 그 상황은 명백한 위법이고 단순히 위법을 또 넘어서 형법상의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헌법에서 요구하는 실체적 요건을 못 갖췄습니다.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뭐 서울 시내에 소요 사태 하나가 없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절차적 요건으로서 국무위원회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무회의를 거치지도 않았고 뭐 좌담회 뭐 형식도 아니었다고들 국무위원들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절차도 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포고령 내용을 보더라도 그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만 긴급조치만 가능하지 어떤 그 헌법기관 특히 국회에 대해서는 일체 어떤 그 권한의 행사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해놓고 출입을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이것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한 것이 명백하고 심지어는 내란 범죄까지 형법을 어긴 형법상의 내란 범죄까지 해당한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한 것이라서 이건 뭐 판단에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그 내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그 논거가 통치행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도의 정치적, 뭐 군사적, 뭐 외교적 판단 사항에 불과한 것들은 사법관이 심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그 어떤 통치행위 이론이라는 것은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까지의 헌법 교과서상의 이론에 불과했고 1990년대 들면서 이게 부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대법원이 민사사건에서 유신 정권 시절에 긴급조치로 뭐 피해를 당했던 분들한테 손해배상을 해주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996년, 97년에는 전두환 노태우의 비상계엄 확대, 그다음에 내란 목적 뭐 이런 여러 가지 범행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사상, 형사상 다 심사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건 교과서상의 낡은 이론에 불과하고 지금은 통치행위라는 단어를 쓰든 안 쓰든 형사처벌 대상, 민사상 손해배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따로 법적인 의미는 없는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처벌을 안 받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 그냥 법조인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독자적으로 선발해서 임명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국회가 의결을 해서 형식적인 임명권을 갖거나 대법원장이 지명을 해서 형식적인 임명권을 갖는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수동적인 권한이고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권한마저 행사 안 하려면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난주에 범죄랑 거부권을 행사한 거 아닙니까? 더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이걸 안 하겠다고 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임명이 가능한 걸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 이선의 재판관을 실제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걸 만약에 지금 와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탄핵 심판 절차를 방해하겠다는 내란 동조행위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헌법 절차대로 헌법 수호 의무를 다한 국회의원들을 처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거의 뭐 내란범을 옹호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 내란범을 처벌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그런 주장인데 이건 마치 소방관이 불을 끄고
그 다음에 군인이 나라를 지키면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탄핵심판 청구가 많았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왜 많았느냐? 그게 문제인데 과거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일이 처리됐지 않습니까? 또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징계를 하든 뭐 해임을 하든 또는 형사처벌을 하든 나름대로 답을 내놨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독선적이고 무도하고 그다음에 자기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권력을 남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체 말을 들으려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그게 징치 방법이 탄핵소추 외에는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 정권의 그 독선적인 특성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었지 민주당이 남발했던 것은 아니다. 지금 국힘에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은 결국은 민주적인 기본 질서 회복을 지금 방해하는 것과 다름없는 말인 것이고 그 발언이 당대표 개인의 의사가 아니고 당론이고 당원들이 정말 그 말에 다 동조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정당으로 해산해야 한다는 그런 뭐 여론이 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를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공정성, 합리성 뭐 이런 걸 고려하면 좀 특검이 하는 것이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특검법 지금 공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수사 능력은 가장 뛰어난데 그동안에 너무 많은 불신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으로 유착됐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고 그런 불신이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는 뭐 의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수사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맡길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저는 경찰이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검찰과 경찰이 서로 이렇게 경쟁하듯이 열심히 해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공수처가 나서서 사건을 가져와 버리고 경찰하고 또 이렇게 합수부를 구성하다 보니까 공수처 독점 체제로 돼버린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가져간 것이 결국은 잘못됐다는 판단을 저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다시 뭐 딴 데로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공수처가 좀 빨리 좀 검찰이나 경찰이나 자문도 좀 받아가면서 좀 빨리 하도록 독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통치행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대 이후에 사실상 부정이 돼버렸던 그런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이론을 해소하기 위한 그 입법은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낡은 이론이라 누가 귀 기울여 듣지도 않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건 무시해도 될 것 같고 다만 결론은 다행히 좋게 끝나서 망정이지 저기 성공했으면 큰일 날 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과다 망상증에 걸린 리더에 의해서 그 비상금이 발동되는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결국은 개헌법을 좀 바꿔가지고 요건 절차를 굉장히 구체적이고 까다롭게 만들어서 함부로 못 오게끔 이걸 만드는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그 계엄이 발동될 수 있다는 그런 의심을 했던 소수 의원에 의해서 김민석 의원, 뭐 박지원 의원 이런 분들이 가능성 혹시나 하는 그 가능성을 예측하고 요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그 법을 그때 발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걸 좀 제대로 만들어서 이제 함부로 발동이 안 되게끔 만들어야 할 것 같고 그 요건에다가 그 어떤 군인, 경찰, 공무원들은 그 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계엄 발동에 대해서는 따를 의무가 없다는 그런 주의 규정을 한번 둬가지고 위험성을 차단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환율 문제, 뭐 주식시장에 뭐 외국 뭐 투자자본 빠져나가는 문제 너무 피해가 컸던 거 아닙니까? 국제사회의 신용평가도 낮아졌고 내년 성장률도 또 부정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너무도 큰 피해를 받고 또 무엇보다도 내란범이 국가 원수 내지는 군 통수권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루빨리 이런 탄핵 절차가 진행이 돼서 대통령을 파면을 시키고 그리고 신속하게 국민투표를 거쳐서 선거를 거쳐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만드는 것
그게 그냥 뭐 유일한 뭐 해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법 제도적인 요건들도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저는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이번 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에 대한 애정, 또 연대 의식이 강했고 또 참여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이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국민이 저 국회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이번에 지금도 뭐 군합발로 짓밟히는 세상이 돼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우리 사회가 좀 통합 사회를 지향을 할 때 이런 연대 의식, 애정, 참여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통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뭘까? 정치적인 양극화. 이게 목소리 큰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려는 그런 정치적인 양극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경제적인 양극화로서 어떤 서민들의 삶을 도외시하고 그 부자의 유리한 뭐 세제라든가 이걸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제적 양극화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런 그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해소가 될 때 공동체에 대한 애정, 연대의식도 가능하고 서로 선한 어떤 영향력으로 서로가 서로를 돕는 통합사회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 두 가지 정치의 양극화, 경제의 양극화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통합사회 실현에 좀 기여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목표의식을 새삼 더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